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는 나노플라스틱 있잖아요. 이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결국 돌고 돌아 우리 몸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죠. 이전에도 간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장 기능 문제 이런 연구는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나노미터 크기의 이 작은 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장 속 미생물 환경이랑 우리 몸세포 사이의 그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건지 그 기전은 사실 좀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이번 연구가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실마리를 세포의 소포체 EV라는 걸 통해서 찾으려고 한 겁니다. 아, EV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연구진이 실험지한테 일단 나노플라스틱을 줘봤더니 이게 장 속에 꽤 오래 머무르더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맹장, 소장, 대장 이런 데서 발견되고 최대 48시간까지도 남아 있었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걸 12주, 그러니까 꽤 장기간 투여했는데도요. 물론 체중은 좀 늘었지만 간이나 신장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ALT, AST 이런 거요. 이런 주요 장기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장 길이도 그대로였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노플라스틱이 직접적으로 막 큰 장기의 독성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염증을 확 일으킨다기보다는 좀 더 미묘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나 그 장벽 기능 자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장벽 기능이요. 그게 핵심이군요. 또 인간 장 세포 모델 카코2라고 하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세포들을 이렇게 딱 붙잡아주는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GO1, 오클루딘 같은 거요. 이게 세포 벽돌 사이의 시멘트 같은 역할인데 이 단백질 발현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시멘트가 약해지면 벽이 무너지듯이 그럼 장벽이 느슨해져서 흔히 말하는 장누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 투과성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대체 어떻게 그 단백질 시멘트를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아주 작은 RNA 조각, 마이크로 RNA, 즉 mRNA가 등장합니다. 아, mRNA. 네, 이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작은 스위치 같은 건데요.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 쥐의 장세포를 보니까 특정 mRNA들 양이 변했어요. 특히 두 가지, MU-MUI 51-3P하고 MU-MUI 700-5P라는 mRNA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아, 그 두 가지가 늘어났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벽 단백질 GO1 유전자의 발현을 딱 억제할 수 있거든요. 예측 분석으로 보니까 이 mRNA들이 GO1 유전자의 특정 부분에 달라붙어서 기능을 방해하는 걸로 나왔고 실제로 세포 실험에서도요. 이 mRNA들을 직접 처리하니까 GO1 단백질 발현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어요. 와, 그러니까 나노플라스틱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mRNA 양을 조절하고 그걸로 장벽 단백질 스위치를 꺼버리는 약간 해킹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세포 내부의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놀랍네요. 근데 장벽에는 그 단백질 연결 말고도 그 끈적끈적한 점액층도 중요하잖아요. 뮤신이 주성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뮤신도 중요하죠. 여기에도 혹시 영향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정인데요. 나노플라스틱이 이 뮤신, 특히 MUC13이라는 특정 뮤신의 발현도 확 줄였습니다. 쥐하고 세포 모델 둘 다 해서요. MUC13이요? 그것도 줄어들었다.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아까 제투원 단백질 발현을 억제했던 mRNA 기억나시죠? MMUR700-5P요. 네네, 기억나요. 바로 그 mRNA가 MUC13 유전자도 표적으로 삼아서 발현을 억제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아, 정말요? 그럼 하나의 mRNA가 장벽 단백질이랑 보호 점액 성분, 이걸 둘 다 동시에 공격하는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나노플라스틱 때문에 늘어난 mRNA 하나가 장벽의 여러 방어선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다중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연쇄 반응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제 장 속에 사는 그 많은 미생물들, 얘네들은 어떨까요?
아까 나노플라스틱이 직접 세균을 죽이거나 하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직접적인 독성 실험에서는 뭐 특정 세균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근데 12주 동안 나노플라스틱을 먹인 쥐를 보니까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특히 그 락토바실러스 과에 속하는 균들은 좀 줄어들고 루미노코카스아과에 속하는 균들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죠. 유익균은 줄고 다른 균은 늘고 직접 죽이지도 않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세포 외 소포체, 아까 말씀드린 E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EV, 그 메신저 캡슐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세포나 세균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내보내는 작은 캡슐인데요. 연구진이 보니까 나노플라스틱이 장내 세균 중에서 특히 라크노스피라세아과 세균에 잘 흡수되더라는 거예요. 거의 한 42% 정도가요. 특정 세균이 나노플라스틱을 잘 먹는군요. 네. 그리고 이 나노플라스틱을 삼킨 라크노스피라세아과 세균이 배출하는 EV, 즉 얘네가 보낸 메신저 캡슐이요. 이게 우리 숙주세포, 그 배상세포 모델에 작용해서 MUC-13, 아까 말한 그 보호 전맥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걸 발견했어요. 와, 세균이 보낸 EV가 우리 몸 세포의 방어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럼 반대로 우리 몸 세포가 세균한테 보내는 메시지는요? 그것도 변하나요? 네, 그것도 변했습니다.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 우리 장세포, 특히 점액을 분비하는 배상세포 모델 LS174T 있잖아요. 얘네가 내보내는 EV의 내용물이 달라졌어요. 특성이 변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숙주세포의 EV는 특정 세균, 바로 아까 늘어났다고 했던 그 루미노코카세아과 세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진짜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나노플라스틱은 직접 뭐 세균을 죽이거나 세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교란범 같은 거군요. 첫째는 특정 세균 라크노스피라세아과에 들어가서 걔네가 내보내는 EV를 조작하고 그 EV가 우리 몸의 점액 방어 MUC13을 약하게 만들고, 네, 그렇죠. 둘째는 우리 몸 세포 배상세포 자체에 영향을 줘서 그 세포가 내보내는 EV를 바꾸고 그 바뀐 EV가 다른 특정 세균, 바로 아까 늘어났다고 했던 그 루미노코카세아과 세균만 더 잘 자라게 만들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간접적인 경로로 장벽도 약해지고 미생물 균형도 깨트리는 그런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거네요. 와. 이를 매개로 한 그 소통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장벽 기능이 약화되고 또 특정 세균, 루미노코카세아과 증가, 락토바실루스과 감소 가능성, 또 MUC 서릭 감소에는 라코노스피라세아과 EV 기여,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세포 수준의 정교한 소통 방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이렇게 간접적이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게 나노플라스틱만은 아닐 텐데요. 혹시 다른 환경 노출 요인들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과의 그 숨겨진 소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